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1일 화요일이고요. 마감 시황입니다. 자, 양시장이 회복은 당연히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1%대 하락세를 다 보여줬고요. 자, 제법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회복을 좀 해주는 모습이라서 좀 기대만 하지 않나 이 생각도 잠깐 들긴 합니다만, 자,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너무 많이 망가졌죠. 그래서 그 부분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둘이 합쳐가지고요, 무려 3조 5천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이거 받아준 수급 주체는 당연히 개인이겠죠. 개인이 오늘 3조 5,500억을 샀는데, 자, 이게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아주 그냥 막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얻어 터지고 있을 때 그것을 감싸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심조심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은 그런 이야기들 다 같이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종합주가지수 먼저 보죠. 자, 3200포인트. 일단 지지선 때 아침에 떨어진 그 포지션 때는 지켜준 것 같아요.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저점 라인 때 아침 10시에 잡아놓은 저점이 잘 잡혀진 모습입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불안한 모습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또 저점을 잡았다라고는 하더라도 그 저점이 진짜일지 아닐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주체들이 계속 내일도 약세 흐름을 보인다. 또 이벤트들도 지금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일도 만약에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에 이 저점은 의미가 없거든요. 즉 3200이라는 포인트까지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그 라인을 누구도 지지선이다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지지선 때 위로 올라서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점 때 지지는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은 둘 다 잡아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지선 역할을 하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내일 만약에 수급이 약화된다라면 이것도 역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부담감들은 둘 다 똑같이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 지지대가 960포인트인데요. 만약에 이거 깨지면 문제가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을 깨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숙제를 일단 안고 가겠습니다. 즉 내일 또는 모레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버텨줘야지만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코스닥은 조금 더 여유가 있긴 있습니다만 비슷할 거예요. 3127, 3130 요 정도 포인트 될 것 같은데요. 주가가 한 1.5%, 한 2%만 더 빠지더라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수급이 계속 이렇게 그냥 막 막무가내로 밀어버리게 된다라면 주가의 하락을 장담할 수밖에 없겠죠. 주가가 하락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어가 지금 됐다라는 것에 안심하실 것이 아니라 시총 상위권 종목들과 수급의 동향을 봤을 때는 상당히 암울한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주체들에 따른 그런 부분들 우리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급 내용 좀 살펴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이 2조 2천억입니다. 무지막지하게 팔았어요. 막판에 조금 주춤했다라고 하지만은 계속 팔았습니다. 아침부터 그냥 계속 팔았고요. 아침에 5천억 순식간에 팔아먹은 게 이게 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1조 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조 5천억, 그 다음에 막판까지 가가지고 2조 2천억까지 매도가 나옵니다. 금융투자는 그동안 샀던 거 다 갖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다 끝났어,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얘네들이 다시 매수를 하려면요, 주가가 충분히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5월 4일부터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월요일 수준까지 떨어지면 다시 매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또는 월요일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싼 맛에 내가 사주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굉장히 얄미운 그런 짓거리 오늘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죠. 자,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투자만 막 치고 올라가면 얘들은 어느 정도 일정 구간 도달하게 되면 차익 실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다. 네, 물론 나쁜 놈들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한테는 굉장히 나쁜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집단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들이 오늘 탁 나오니까 바로 후루룩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연기금은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벙벙하죠. 자, 1400억 큰 물량은 아닙니다만 지금 워낙 다른 쪽에서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1400억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팔았어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다 팔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형주 쪽에서 무조건 얻어맞았을 겁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 잡고 올라가면서 레버리지 끌고 올라가서 수익을 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거 다 팔아먹으니까 지금 외국인 팔았죠, 금융투자 팔았죠, 연기금 팔았죠. 대형주가 남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났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실제로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시총 상위권 종목들 보시면은요,
처참합니다. 삼성전자 2.4% 하락했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더 빠지게 된다라면, 더 하락세를 만들게 된다라면 이거 매도하셔야 돼요. 지금도 저는 오늘 매도를 다 했습니다만 이렇게 떨어질 때 더 산다라는 분도 계시는데 더 사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5.7% 빠졌는데 5.3% 빠졌는데 물론 내일 당장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베팅을 해야 되겠죠. 또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금 현재로 간다라면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LG화학 마이너스 나왔고요. 네이버 마이너스 나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포스코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아요. 계속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거라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SK텔레콤도 뭐 당장은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11만원대까지는 빠져도 된다 이 말씀드렸으니까 괜찮은데 나머지 삼성 뭐 현대차라든지 또는 삼성 SDI 뭐 셀트리온 기아 이런 종목들 지금 보시면 다 그냥 망가지는 패턴들이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 시가총액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 밀리는 거예요. 그냥 다 밀리는 상황이라서 뭐 하나 받아줄 만한 그런 기댈 만한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들 매도가 더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얘네들은 또 죽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 진짜 투매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건드리지 않는 게 일단은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네, CJ ENM 올라오는 모습, 뭐 휴젤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 보시면 다 바닥권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죠. 휴젤 같은 경우도 뭐 많이 올라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다 얻어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시젠 같은 경우도 다 두쪽에 맞았죠. 뭐 종목들 다 그래요. 네, 이런 모습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들 대응하실 때 이런 포지션들 시총 상위권 종목이 지금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 또 더 하락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들을 꼭 꼭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살펴봐야지만이 우리가 뭘 피해야지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을 좀 이제 매수할 때 그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뭐 중소형주 종목들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괜찮아요. 현대홈쇼핑 뭐 1조 원짜리지만 지금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 5%대나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자,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잖아요. 이런 종목들 나쁘지 않아요. 휠라홀딩스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남해화학도 마찬가지죠? 쭉 치고 넘어가는 모습. 오늘 올라간 종목들 대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수급들이 다 나쁘지 않아요. 삼성 엔지니어링, 뭐 외국인 기관들 수급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런 모습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도화 엔지니어링 신고가 빵 만들어내면서 마무리됩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좋잖아요. 오늘 뭐 PJ 메탈도 상한가 갔네요. 네, 뭐 이런 철강, 비철 금속 뭐 이런 쪽 다 올라가는 모습이고 조광 페인트 뭐 신고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건 배가 조금 아프지만 그래도 잘 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영업무역홀딩스 신고가 뭐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근데 종목들이 등치가 크지가 않다는 거 그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등치 큰 종목들 사지 마세요. 떨어진다고 해서 더 사지 마세요. 신규로 뭐 추가 매수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자 아직 덜 오른 종목들 있죠. 시총 상위라고 하더라도 덜 오른 종목들은 매수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 떨어진다고 해서 더 사거나 그렇게 하시다가는 정말로 계좌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기관 쪽 전체 통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버스 순매수 들어가 있고요. 레버리지 매도 들어가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 다 누가 있냐면 금융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놈들이죠. 얘네들이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완전 반대로 됐습니다. 어제 이거 다 팔던 건데 네 인버스부터 시작해갖고 ETF 다 팔던 건데 다 사는 걸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레버리지. 자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시면 되게 웃기게 생각하시면 돼요. 레버리지를 매수할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드렸죠. 시총 상위권 종목을 사드렸는데 레버리지 팔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 다 차익 실현 들어간 거예요, 지금 얘네들. 그러면서 얘네들을 팔면 주가가 떨어질 거니까 당연하게 인버스 들어가는 거죠. 얘네들이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로 해서 지들이 계속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패턴들을 이용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총 상위권 종목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시총 상위권 종목에 지금 주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금융투자가 들어와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간다면 감히 금융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장난질 못 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급 주체들이 이 시총 상위권 종목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불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형주가 빠지게 되면 상황은 안 좋아집니다. 투자 심리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피해 가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이제 종목들의 매수 포지션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 보셔야 되겠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거 찔끔찔끔 사고 있어요. CJ 제일제당 이런 거 올라가고 있는 거, 나머지는 시총 상위에서 다 매도를 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외국인 거 볼게요. 인버스 샀어요. 주가가 더 빠질 거라 생각하겠죠. 워낙 얘네들이 많이 파니까 야 지금은 팔아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HMM을 또 팔아치웠는데 지금 주의 딱지 붙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죠. 빨간 딱지 붙기 시작하면 이제 거의 끝자락 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풍제약 팔아치웠습니다. 금호석유, 삼성전기 뭐 다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 SK IET죠. IET. 맞나? IET. 이름 되게 IE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이름을 한글로 길게 써놨네요. 자, 다 내려왔어요. 자, 물량 터지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무조건입니다. 신규 상장 종목에는 이거는 그냥 법이고 진리예요. 물량 터지면 판다. 이거 꼭 지키셔야 됩니다. 절대 잊어먹지 마시고 혹시라도 다음번에 공모주 하실 때도 이 부분을 꼭 지켜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지금은 따로 보실 만한 거 별로 없어요. 뭐 현대로템 이런 거 좀 사긴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호텔 신라 이런 거 매수하긴 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계속 가던 거고 그 다음에 경기가 회복되는 쪽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오늘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죠. 매수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양새들과 그 다음에 매도하고 있는 모양새들 이 종목군들 어떤 것도 피해야 되는지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계좌가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편안해질 수 있겠고요.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자, 주가가 내려갈 때 와장창 깨져버리게 되면은요, 또 그 와장창 깨지는 주인공을 갖고 있으면 손실률도 굉장히 큰데다가 주가가 상승할 때 걔네들이 올라가나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계좌는 상승장에서도 그냥 머물러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잘 갈아타야 돼요. 이 변화가 생기기 전에 갈아타야 되고, 변화가 생기는 자리에 노출이 됐다 그러면 재빠르게 그걸 알아내야 되고, 또 거기에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변화의 중심부에 있는 종목군들은 피해 가셔야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전략들 뭐 어렵진 않아요. 그냥 저점에서 고점 매도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지들이 알아서 다 비껴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신다면은 사실 이거는 시황만 참고해도 다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인데 조금 여러분들 시간 좀 내셔가지고 왜냐면 소중하잖아요. 계좌 소중하지. 돈 버리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황 같은 경우 잘 참고하시고 이 방향성 같은 부분들 좀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투자에 조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쌀값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오늘 여러분들 뭐 시장이 많이 빠져서 걱정들 많으실 텐데 일단은 장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좀 쉬신 다음에 내일 다시 또 도전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마감 시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